영희가 있는 71페이지에 놀러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속 불을 환하게 밝히는 별이고 싶은 영희가 오늘도 행복 스위치를 올려봅니다. 고도 수채화 채색하기 3편 황금 잉어 그리기. 이번 시간은 첫째, 수련한 연꽃 채색하는 방법과 연꽃의 의미, 둘째, 연꽃이 풍수 그림으로 어떻게 좋을지, 그리고 셋째, 연꽃과 함께 그리는 것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풍수 그림에 대하여 몇 가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황금 잉어 채색하기와 황금색, 노란색 그림의 종류와 의미, 다섯 번째, 풍수에서 잉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 황금 잉어의 종류와 고도 그림의 뜻, 또 그 그림을 어디에 걸어야 하는지 그 위치 등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에 대하여 말해볼까 합니다. 연꽃 그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텐데요. 연꽃 채색하는 방법은 연꽃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중간중간 제가 중요한 부분 짚어 드릴게요.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 연꽃입니다. 연꽃을 그리기 위해 제일 먼저 종이 위에 물을 칠한 다음에 그 오페라색을 연꽃의 끝부분에 넣어서 연꽃의 형태를 그려줍니다. 꽃잎이 다 마르기 전에 붓을 씻어서 물 번짐을 이용해 꽃잎이 있는 오페라색을 꽃잎의 아래쪽으로 끌고 오면 되는데, 끌고 오면서 칠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연꽃의 투명하고 청아한 느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때 주의할 점은 물 조절이 중요합니다. 종이가 너무 마른 상태에서 오페라색을 은은하게 아래로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마른 상태에서 끌고 오면 단이 생기죠. 그리고 또 너무 안 마른 상태에서 끌고 오면 꽃잎의 형태가 이그러지기 때문에 주의해서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그게 제일 어려운데 적당한 선에서 물 번짐을 이용해 은은하게 이렇게 칠해주는 거죠. 연꽃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밝은 희망과 경제적인 활기, 재물과 복, 길상의 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나지만 매우 청결하고 고귀한 식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교를 대표하는 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죠. 풍수에서 터와 풍수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터는 주변의 지세와 물, 산이 어떻게 조화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좋은 터, 나쁜 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좋은 터 중에서 연화 부수형의 터 또한 풍수적으로 부, 귀, 선의 번성과 부귀, 겸전의 발복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양택 풍수설인데, 연하부수형이란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형상처럼 터 주변으로 물길이 형성되어 흐르고, 또 주변의 산세가 가까이에서 원형을 이루듯이 에워싸고 있는 입지를 말합니다. 이런 터는 자손 대대로 좋은 기운을 받아 부와 명예를 누릴 수가 있도록 생기가 분출되는 명당터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연꽃이 물에 뜬 형국이 연하부수형의 명당을 상징하는 지형이라 하여서 사람들은 연꽃은 좋은 에너지를 불러오고 재물 운을 높여준다고 믿고 풍수 인테리어 그림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페라색으로 청아한 연꽃을 다 그렸다면 이번에는 오페라색 분홍색이죠. 거기에 퍼머먼트 바이올렛
보라색이죠. 그리고 인디고 이 색을 조금씩 섞어서 연꽃의 어두운 부분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입체적인 연꽃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연꽃의 씨방 부분인데 씨방 부분은 그냥 점을 찍어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활짝 핀 연꽃처럼 집안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재물이 모여서 부를 형성하고 싶은 마음으로 연꽃 그림을 조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연꽃과 함께 무엇을 그렸는지에 따라서 그림이 의미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연꽃 관련 그림 8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연꽃과 함께 그리면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첫 번째, 연꽃이 만발한 연목 속에서 이 원앙 한 쌍이 논이고 있는 그림. 이것은 자손들이 번창하고 원앙처럼 부부 금실이 좋게 살도록 해달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좋은 에너지, 재물운, 건강, 화목, 부를 상징하죠. 지금은 어두운 색을 이용해서 꽃잎의 어두운 부분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어두운 부분을 잡아주면 꽃이 좀 더 선명하고 깊이 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너무 또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나면 안 되니까 붓을 씻어서 맑은 붓으로 씻은 다음에 그 진한 부분을 약간 문질러 주세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연꽃 그릴 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물을 사용해서 그 종이에 물을 머금게 칠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오페라색을 점을 찍듯이 이렇게 찍어서 끝부분에 오페라색으로 찍어서 약간 말린 다음에 꽃잎을 그려줍니다. 꽃잎을 그려주고 또 물 번짐을 이용해서 그 붓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아랫부분으로 당겨서 부드러운 깨끗한 그런 연꽃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잉어를 칠할 생각인데, 잉어는 잉어도 처음처럼 먼저 제가 물을 묻혔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물 묻혀서 말리는 게 안 나오는데, 물을 묻혀서 어느 정도 종이가 촉촉하게 젖은 다음에 지금 노란색 계열을 칠하고 있습니다. 제일 밝은 색이죠. 제일 밝은 색 퍼머먼트 옐로우 나이트를 먼저 칠해주고, 그 위에 또 퍼머먼트 옐로우, 더 진한 색 카드뮴 옐로우 오렌지, 이렇게 강도를 진해서 진하게 칠해주면 됩니다. 연꽃 이야기를 하다가 황금잉어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래도 제가 연꽃 관련 그림을 그리니까 연꽃과 물고기, 잉어 2마리가 놀고 있는 그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많이들 봐왔죠? 옛날부터 저도 연꽃과 물고기가 노는 그림을 많이 봐왔는데, 이것은 넉넉하고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기 바라는 기원으로 건강, 무병장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 영전자 한 6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소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40세에는 황금잉어, 해바라기 관련 그림이 힘찬 기운과 승진의 길을 끌어모으는 데 좋다고 합니다. 노란색이죠. 그러나 시험운을 좋게 하는 그림으로는 그 황금잉어라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찬 구호도, 아니면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는, 쉬지 않고 도는 원형이나 원형 모양의 그 물고기가 계속 돌아가는 그런 거나, 아니면 팔자 모양으로 계속 헤엄치는 그런 구호도 그림과 연꽃이 함께 그려져 있는 그림이 좋다고 합니다. 이런 그림이 아닌 잉어, 물고기, 고기 이런 그림은 학생방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물고기가 힘차게 헤엄치는 거, 그런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그냥 일반 물고기는 안 됩니다. 아시죠? 어,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들마다 본명공이라는 게 있어요. 본명공은 후천수라고 그러는데 후세에 태어나서 갖는 수를 얘기하는 거죠. 본인이 해당하는 본명공이 목, 화, 토, 금, 수. 목은 나무고 화는 불, 토는 흙이고 금은 쇠금 이런 거겠죠. 그리고 물, 수.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히 연꽃과 황금, 잉어 그림이 공부하는데 특히 좋다고 하니까 잉어를 저는 전부 다 황금색으로 칠해보았어요. 근데 하의 기운을 가진 분들은 황금색보다는 붉은 잉어가 더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고도 그림은 거실이나 집안에 그려두면 좋은데 그 8호도 있죠. 8호도 잉어 지금 제가 그리는 거는 9호도지만 물고기 8마리가 있는 그런 그림은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데 선물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사업이 번창하나 봐요. 고기 비늘 그리는 것도 처음에는 잘 그려지지 않는데 자세히 보면 공식이 있어요. 하나의 선을 따라서 비늘을 다 쭉 일자로 그린 다음에 그 비늘을 비닐이 아니죠. 비늘 발음이 안 되네요. 비늘을 연결해서 위쪽으로 연결해서 한 줄로 쭉 그려주고 또 아래쪽으로 연결해서 한 줄로 쭉 그려주고 그게 한 3자 모양처럼 되겠죠. 그죠? 3자 모양처럼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선을 연결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비늘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잘 안 그려졌었는데 종이에다가 연습을 몇 번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비늘 제가 그리는 앞에 그렸던 영상에 비늘 이 그림 말고도 뒤에도 또 비늘 그리는 게 나오는데 그거를 자세히 보면서 관찰을 해보시면 고기 비늘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아까 얘기하던 거 세 번째 연꽃과 까치 그림 연실을 쪼아 먹는 그림이죠. 이런 것은 시험에 잇따라 합격하기를 기원하는 그림이고 그리고 연꽃과 백로 그리고 갈대 그림 있죠. 요 세 가지가 그려져 있으면 국가고시 같이 큰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원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연꽃과 제비 그림 제비가 연꽃 위를 날아가는 그림이죠. 이런 것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는 거죠. 요즘같이 시국이 어수선할 때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서 연꽃과 제비 그림을 그리면은 좀 좋아진다. 연꽃과 제비 그림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연꽃이 만발한 그림 이것은 개합을 축하하는 그림으로서 번창을 의미하는 그림이죠. 개업하는 집에 연꽃이 만발하게 피어있는 그림을 선물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연밥이 들어있는 송이를 표현한 연꽃 그림 귀한 아들을 낳기를 기원하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 한 줄기의 연꽃을 그린 그림은 청렴하고 결박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많이 그립니다. 노란색을 입체적으로 다 칠한 다음에 물고기 명암을 찾아서 진한 색으로 칠해주면 되는데 약간 브라운색, 갈색 계통을 사용해서 따뜻한 느낌이 나게 제가 어두운 부분을 그렸고 또 너무 안 선명하게 그려진 것 같아서 녹색 옆에 그 연잎이 녹색이죠. 그 녹색 계열의 물감을 사용해서 약간 그 어두운 부분을 잡아서 선명하게 그려 주었습니다. 그림을 채색할 때에 딱히 정해진 룰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생각하면서 색을 칠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색을 다 칠한 다음에 가장 어두운 부분을 잡아주면 입체감이 살아나면서 그림이 좀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게 되겠죠. 잉어를 칠하다 보면 생각처럼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뭐 처음부터 한 방에 잘 되는 건 없으니까 저도 그 위에 칠하고 더 선명하게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렸어요. 전문가들은 한 방에 색을 딱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그림을 배워가는 입장에서는 한 방에 그린다는 거는 좀 많이 힘들고 느낌 따라서 사진을 보며 그 부분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서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쁜 잉어가 그려져 있겠죠. 이번에는 먼저 황금색, 노란색의 의미와 상징성을 모아서 설명을 해 볼게요. 황금색 관련 글은 제가 네이버나 또 유튜브 다른 풍수 관련 영상을 보다가 따로 모아두거나 메모해 뒀던 그 글을 보고 제가 여러분도 알고 가면 좋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황금색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황금사가 있죠. 황금사가 그림. 사람들이 황금사가 그림이 좋다고 많이 거실에 걸어두는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좀 재물이 모이고 명예, 권력을 갖고 싶다는 뜻으로서 황금사과를 많이 걸어둡니다. 그리고 또 황금나무가 있잖아요. 황금나무. 그런 그림도 재물과 돈을 상징해요. 황금나무에서 황금돈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자작나무. 저는 자작나무를 사람들이 많이 그리는데 그게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자작나무가 가을이 되면 황금색 그 단풍이 듭니다. 그게 꼭 황금 같다 해서 사람들이 자작나무 그림을 많이 소장하는데 그게 자작나무 그림은 황금과 재물이 들어온다는 자작나무 숲 그림. 가을이면 황금색으로 단풍이 예쁘게 들기 때문에 황금과 재물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구나.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황금 돈나무 그림. 이건 투자 재물이죠. 투자 재물. 그래서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은 황금 돈나무 그림을 많이 선호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황금 들녘 그림은 돈과 재물과 행운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가을을 되면은 황금 들녘이죠. 벼가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떨구는 그림, 그런 거를 의미하나 봐요. 그리고 여섯 번째,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는 해바라기. 해바라기 그림은 밝은 희망과 경제적 활기, 그 다음에 재물과 복, 길상의 꽃이라고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죠. 태양의 신, 금전운, 행운, 가적, 화목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황금색 하면 생각나는 게 일곱 번째 황금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가을이 되면 노랗죠. 봄에 있는 그런 은행나무는 그 상징성이 없지만 노란색, 황금색 이런 은행나무 그림은 천년, 한시적 재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한시적이라 그러면은 천년, 한시적, 그러면 긴 그 부귀영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취적인 힘을 상징하는데 은행나무도 황금색인 은행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은행나무의 성향은 병에 강하고 또 풍수적인 기운과 생명력이 강한 나무로서 오행인 목, 화, 토, 금, 수의 기운을 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서 힐링과 선물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그 황금 은행나무 얘기를 하니까
좀 은행나무 관련된 영화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그죠? 전에 저희 집 앞에 은행나무가 좀 큰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처음 이사 왔을 때 대문 옆에 좀 대문을 가리는 것 같아서 그걸 베어내야 되는데 좀 오래돼서 저희들이 직접 뺀 건 아니고 나무를 전문적으로 베시는 분한테 의뢰를 해서 뵀던 기억이 나요. 은행나무는 오래된 나무는 함부로 또 건들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죠. 은행나무가 좋긴 좋은데 가을 되면은 그 열매 있죠, 열매. 여러분도 밟아 보셨죠? 진합니다, 그죠? 그래서 좀 집 옆에 심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림으로 저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물고기 비늘과 또 지느러미를 그리는 색깔은 버밀리언 효 색입니다. 라인을 그렸죠. 형태를 그려주었고 또 다 그린 다음에는 깨끗한 붓으로 그 주위를 문질러 주면 자연스럽게 되겠죠. 이렇게 물고기 지금 몇 마리로 그렸지? 물고기를 다 그려갑니다. 아래쪽에는 물고기는 선명하게 그리는 것보다가 약간 문질러서 형태가 불문명하게 그렸고, 가까이 있는 물고기는 좀 진하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있는 물고기는 주인공 물고기인데 공을 많이 들여서 그렸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만 선명하게 그리면 나머지 물고기는 다 물고기구나 하고 느끼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리는 메인 물고기죠, 잉어. 제일 공을 들였는데 잘 그려질지, 또 대략적으로 그린 거는 또 느낌이 팍 사는데 너무 공을 들이다 보면 하나하나만 신경 쓰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깨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는 게 좋아요. 저도 요거를 다 그렸었는데 너무 주인공만 공을 들였더니 따로 노는 느낌이 나서 조금 만족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도 그리다 보면 많은 실수를 하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그려야 되는데 너무 한 가지만 판다고 해야 되나, 공략을 했더니 요 주인공 물고기만 나중에 다 그려놓고 나면 한번 보시면은 너무 살아 있습니다. 꼭 오려갖고 구워도 위에 올려놓은 느낌이 나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비늘 그리는 거, 물고기 비늘 상세하게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죠. 자세히 한번 보시면서 따라 그리시면 될 겁니다. 처음에는 3자로 그리다가 나중에는 요령이 생겨서 그냥 일자로 쭉 그리고, 그리고 밑에 부분은 연결해서 쭉쭉 그리고 위에 부분도 연결해서 3점 모양으로 그려주면 물고기 비늘이 그나마 줄 따라서 잘 서 있는 것 같이 레벨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영상에처럼 이쁘게 그리면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물고기 비늘 연습을 많이 안 해서 빼뚤빼뚤하게 그렸는데 몇 번만 연습하면 이쁘게 쭉쭉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늘을 다 그려주고 난 다음에 또 물칠을 해야 되겠죠. 부드럽게, 너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될 텐데 여러분도 참고하시고 한번 그려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리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려가면서 또 뭐 꼭 그림이 잘 그려야 그 기운을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이 공들여서 그리고 또 본인이 만족해서 또 그 흐름, 운만 가져가면 되니까 그런 바램을 넣어서 한번 그려서 붙여보면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고 저도 지금 기대를 하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웃자던동 저희 아들이 시험에 붙을 수 있도록 기원을 하면서 그리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도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비늘을 다 그린 다음에 그 비늘의 어두운 부분을 찾아서 색을 넣으면 비늘도 또 선명해집니다. 비늘 다 넣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밝고 어두움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 저 색깔이 레몬 옐로우죠. 예, 레몬 옐로우를 사용해서 넣고 그 다음에 브라운 계통의 색을 넣어서 어두움을 잡아 주었습니다.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색깔 넣은 다음에는 또 맑은 물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말랐을 때 이렇게 덧칠을 해주면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구워도 그릴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구워도를 그렸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보시다 보면 그리는 방법을 대강 익히실 거예요. 지금 제가 그리는 방법이 딱 정확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되겠구나 하고, 본인들도 다 뭐 각자의 개성이 있으니까 그리면 됩니다. 입체감을 살려서 그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생활봉투에서 말하기를 방위마다 의미하는 색이 다 다르고 또 미치는 구애의 영역이 다 다릅니다. 그 관련된 것을 조합해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블로그 링크 하셔서 한번 들어가시면 그게 표가 있습니다. 그 표도 제가 앞전에 풍수를 공부할 때 불을 부르는 생활풍수에서 그 표를 보고 그려서 네이버에 올려놨어요. 제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그 상징하는 가족과 색상, 신체 이런 거는 그 방위마다 또 다 다르고 힘이 미치는 고유의 영역 이것도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쪽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표를 보셔도 뭘 의미하는지 처음에는 좀 생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표에 보면 서울이 되어 있습니다. 서는 서쪽이죠. 그리고 상징하는 가족, 색상, 신체 요거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가족은 셋째 딸, 막내 딸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색상은 노란색, 황금색, 은색, 흰색 이런 것을 또 의미를 하고, 신체에서는 폐, 치아, 입 안을 의미한답니다. 서쪽이. 그런 관련된 거는 서쪽에 하면 되겠죠. 그리고 힘이 미치는 고유의 영역 이런 것은 또 서쪽 거를 보면, 서쪽은 결혼, 연애, 색정, 취미, 오락, 유흥, 금전, 상업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황금잉어하고 또 저희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은 금전과 상업운이잖아요. 그런 거는 서쪽에 힘이 미치는 고유 영역의 밑에, 맨 밑에 란을 보시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또 결혼 관련 것도 서쪽에 연애를 하고 싶어 이런 것도 뭐 그 관련된 그림을 그려서 서쪽에, 그죠? 내 취미는 물고기 낚시야 그러면 그 관련된 거 그런 것도 뭐 서쪽. 좀 많이 이상한가? 저도 아직 풍수를 깊이 공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뜻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림 관련으로 봤을 때 서쪽에 노란색, 황금색, 은색, 흰색 이런 것들을 걸어두면 좋고, 그리고 또 상업적, 금전, 불을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건 다 서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쪽 방에 그림을 걸어두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북쪽은 안 나와 있구나. 오렌지색, 파란색 이런 거는 또 남동 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은 파란색, 녹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파란색, 우리가 저희들이 동쪽 그러면은 물 관련 그림은 동쪽에 거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파란색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걸면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표에 대해서 설명은 요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더 그런 쪽으로 필요하다 싶으면 공부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필요한 거는 서쪽이죠. 노란색 관련된 것만 찾다 보니까 노란색 관련된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물살을 그려야 됩니다. 황금잉어도 그냥 황금잉어만 그리면 좋은 게 아니고 힘차게 헤엄치는 황금잉어, 그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힘차게 헤엄치려고 그러면 물살을 그리면 힘찬 게 표현이 되니까, 그 황금잉어 그릴 때 힘찬 거는 흰색 물감이나 안 그러면은 흰색 젤 펜을 사용해서 물살을 헤엄치는 느낌을 살려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한 거 맞죠? 뭐 하다가 다 안 되면 위에 또 뭐 약간 진한 색을 덧칠을 했었어요. 한 방에 잘 되는 건 없으니까 느낌만 살리면 되잖아요, 그죠? 느낌만 살려서 칠하다 보면은 또 감도 살아납니다. 너무 너무 책임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러는데, 메인 잉어가 좀 제가 선명하게 그리다 보니까 좀 너무 확 살아난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느낌은 다 살렸어요. 이것을 저희 그 옆에 그 마스킹 테이프를 떼고, 그리고 나서 액자에 걸면 좋지만 액자가 사기도 그렇고 적당한 액자를 고르기도 그렇고, 그러면 우선은 급하니까 요거를 가해 부분은 지우개로 지우고 깨끗하게 또 선명하게 마무리, 진한 부분을 지금 펜을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잘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펜으로 하다가 말고 다시 지나가는 붓을 사용해서 어두움을 잡아 주었어요. 그래, 마무리 한 다음에 벽에 걸면 됩니다. 서쪽 벽. 그리고 또 학생이면 굳이 책상, 서쪽이 아니더라도 책상 위에 걸면 또 좋다고 하니까, 적당하게 그냥 너무 고시식하게 이건 이렇게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걸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제가 구호도 관련, 그리고 또 연꽃 관련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또 영상을 찍는다고 자료 찾아보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습니다. 나이 무시 못하죠? 그러면 요 영상을 또 보면서 그렇지 하고 다시 또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림자를 잡아주면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물고기 어두운 부분에 그림자를 잡고 있는데, 수채화는 진한 검은색을 내야 되는데 그 검은색 만들기가 저는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진하게 해야 되는데 한 방에 검게 나오지가 않아서 색을 칠하고 더 칠하고 이렇게 제가 검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나중에 많이 그리다 보면 노화가 생기면 세 가지 색만 섞어도 진하게 제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좀 느낌이 나나요? 제 아들이 물살이 제일 마음에 든대요. 제일 어렵게 그렸는데 또 어떻게 제일 표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구호도 두 번째, 이거는 구호도인데 그 두 번째 그림치고는 잘 된 것 같아요. 자기 만족이죠, 그죠? 가운데가 좀 너무 선명하게 그린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옆에 연꽃하고 가운데 잉어가 제가 주인공이다 하고 생각을 해서 그렸는데, 지금 벽에 걸어둔 거를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